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그냥 모에샹동이 맛이 없어요. 그럼 돈페리뇽은 명품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P3는 숙성을 P2보다도 2배.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격이 400만 원대 정도였어요. 저는 좀 느낀 게 와인 여신이 아니라 와인 깡패 같기도 하고. 깡패 같아요. 남의 와인 잘 뺏어오고 잘 빌려오고. 안녕하세요. 와인을 사는 순간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와인 여신입니다. 저는 이 풀바트를 다 마신다고 하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마신 와인의 종류로 따지면 1년에 100병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닙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는 와인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정확한 백수는 모르는데 제가 200병이 들어가는 셀러를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셀러에 가득 차 있고 그 외에 와인을 가지고 있는 게 한 100병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00병에서 500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 이런 속물적인 질문을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인의 가격을, 특히 고가 와인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을 저도 몰라요. 와인의 가격은 늘 변하고 또 고가 와인은 변동의 폭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인의 평균 가격을 내면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곱하기 500 하면은 계산이 되시죠? 1억 5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콘텐츠인데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와인을 뭘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처럼 와인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특별한 날만 마시는 분, 이제부터 와인을 좀 마셔볼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흥미있어 할 만한 와인으로 골랐습니다. 바로 이 와인인데요. 고급 샴페인의 대명사죠. 돈페리뇽입니다. 사실 돈페리뇽을 모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와인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유명한 샴페인인데, 이 돈페리뇽은 사람 이름에서 따왔거든요. 피에르 페리뇽이라는 수도사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이 피에르 페리뇽이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샴페인을 최초로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샴페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와인을 이제 숙성하는 저장고가 있잖아요. 이 저장고에서 겨울 동안 발효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과발효가 일어나서 병이 터지는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전엔 이걸 약간 부정탄 와인이라고 해서 다 버렸대요. 근데 이 피에로 페리뇽이 호기심에 이걸 한번 마셔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 형제여 어서 오시게, 나는 지금 별을 마시고 있다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아, 샴페인 기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얘기는 모에샹동사에서 나중에 마케팅을 위해 지어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치만 샴페인의 버블을 별로 표현한 건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다음에 여러분들 돈페리뇽 드실 때, 혹은 다른 샴페인 드실 때, 난 지금 별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그 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고 로맨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돈페리뇽은 물론 샴페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분이 이 샴페인 제조의 초석을 다진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발견들을 했지만, 그런 거랑 떠나서 이분은 정말 와인을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수도사니까 수도원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오빌리에라는 수도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오빌리에 수도원에서만 와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루이 14세트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브랜드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누구네 와인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쌍파뉴의 와인, 더 줄이면 어떤 가문의 와인, 원래 오블리에 와인은 그 와인 오브 오블리에 이렇게 팔았는데, 이 와인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팬들도 늘어나고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와인은 누가 만든 거야? 피에르 페리뇽이 만들었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이 와인을 더 와인 오브 피에르 페리뇽이라고 시장에 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돈페리뇽이라는 브랜드의 시초죠. 그럼 약간 그런 거네요. 우리로 치면 김의 김씨가 담근 술 이런 거네요. 김간의 술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김 누구누구의 술 이렇게 된 거죠. 그 양조하신 분이 유명해지면서. 사실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고 루이 14세 때 이야기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 돈페리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돈페리뇽의 시초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샴페인 회사
모에샹동에서 그 오블리의 수도원을 사면서 시작됩니다. 모에샹동사에서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오블리의 수도원을 사는데 이게 1800년대 얘기거든요. 하지만 돈페리뇽이 출시가 된 건 1900년대란 말이에요. 한 100년 동안 출시가 못 돼요. 여기에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폐허가 된 데를 복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돈페리뇽의 상표권을 다른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대요. 상표권 등록을 다른 가문에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모에샹동사에서 그 가문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신부 지참금으로 그 돈페리뇽이랑 상표권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돈페리뇽이라는 이 샴페인이 출시가 되게 된 거죠. 돈페리뇽은 몇 년까지 숙성이 가능할까요? 30년? 30년이요. 돈페리뇽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제품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페리뇽의 오피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제품은 딱 3가지예요. 빈티지, 로제, P2. 이 3개만 지금은 출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출시했던 라인업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럼 이제 샴페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장난 아니네요. 그쵸. 이 돈페리뇽 빈티지가 돈페리뇽의 매출의 한 80% 이상은 다 이걸 거예요. 어떤 샵에 가서 돈페리뇽을 보여주세요 하면 다 이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돈페리뇽의 특이한 점이라면 이 라인을 본인들이 빈티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빈티지 샴페인만 출시를 해요. 보통의 샴페인 하우스들에서는 이게 쌍파뉴가 기후 변동성이 좀 큰 지방이다 보니까 몇 년간의 이 리저브를 통해서 샴페인의 그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빈티지를 섞는데, 돈페리뇽은 딱 그 해에 나온 포도로만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가져온 이 바틀은 2012 빈티지. 아직도 2012를 파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2013이 이제 릴리즈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돈페리뇽에서 얘기하기로도 7년 이상의 숙성을 거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걸 아마 30만 원대 정도의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지불할 가격은 아니죠. 근데 저한테 돈페리뇽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와인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보잖아요. 소비재라고 보잖아요. 그럼 돈페리뇽은 명품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히스토리, 헤리티지, 거기다가 굳건한 소비층, 본사의 마케팅 능력, 제품 컨트롤 능력, 이런 걸 다 갖춘 게 명품 아닌가요? 심지어 희소성까지. 그렇다 보니 돈페리뇽의 가치나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페리뇽을 사시면 아마 나 그때 그걸 왜 샀지?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빈티지 샴페인의 저는 큰 장점이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 해를 기념하고 싶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2012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결혼 10주년 선물 혹은 뭐 입사 10주년 선물 이런 걸로 하기에는 빈티지가 적혀 있는 게 더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용 샴페인, 선물용 와인으로는 돈페리뇽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약간 박스도 좀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성의가 있게 포장이 되어 있고 구성품도 뭐 하나 좀 이렇게 허투루 만들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페리뇽을 선물용으로 굉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로제인데요. 사실 저는 로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로제가 빈티지보다 꽤 많이 비싸요. 얘는 보통 지금 싸게 구매를 하시려고 해도 50만 원대를 지불을 하셔야 될 텐데 더 싼 데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하도 막 상품권 페이 이런 게 많은데 전 그런 걸 안 써가지고 싸게 사셔도 어쨌거나 빈티지보다는 꽤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해요. 저는 사실 그 정도의 가치를 저는 느끼지 못해서, 물론 누가 사오면 너무나도 맛있게 잘 마실 수 있지만 제가 주로 구매를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로제 샴페인을 1년에 딱 한 시즌에 제가 사서 마시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봄, 특히 벚꽃이 필 때.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때 벚나무가 보이는 테라스나 아니면 아예 야외에 돗자리를 펴고 이 로제 컬러 샴페인을 이렇게 잔에 딱 따라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잖아요. 그럼 그게 봄이죠. 인스타 감성도 너무 좋고, 돈페리뇽이 별을 마신다고 했다면 저는 로제는 봄을 마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1년에 한 번씩은 겪는 의례처럼 매년 봄에는 로제 샴페인을 꼭 따서 벚꽃을 배경으로 마십니다.
이게 꼭 돔페리뇽 아니어도 되니까 사실 모에스에서도 로제가 나오고 베브클리코에서도 로제가 나오고 더 낮은 가격대의 로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마 봄에 되게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 P2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 숙성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숙성의 기간을 일반 돔페리뇽보다 2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15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P2는 2004년 빈티지가 풀렸어요. 거의 일반 빈티지랑 한 9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맛이 달라요. 샴페인 하우스에서 이 정도 숙성을 하면 얘와는 다른 와인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이 P2를 내놓는 것 같아요. 돔페리뇽은 장기 숙성에 대한 가치를 되게 일찍 발견을 했기 때문에 P2가 처음 출시된 거는 80년대지만 그 전에 웨노테크라는 이름으로 이미 장기 숙성 샴페인을 쭉 출시를 해왔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이라벨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라벨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이시려나? 웨노테크는 이제 구매하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구하기 어렵군요. 네. 돔페리뇽의 지금은 아닌데 또 역사를 이끌었던 유명한 그 셰프 드 까브라 그래서 생산 책임자가 라인업을 한번 바꿨어요. 바꾸면서 제가 아까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냐 궁금하지 않으시냐고 그랬잖아요. P2도 출시를 했지만 이건 정말 귀한 건데 P3를 출시를 했어요. P3는 숙성을 P2보다도 2배. 이게 빈티지 샴페인이다 보니까 일반 빈티지도 가끔 안 나오는 해가 있거든요. 요새는 워낙 그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다 보니까 거의 매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안 나오는 해가 있어요. P2는 더 띄엄띄엄 나와요. P3는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구하기가 힘든 와인이고 아마 다니시면서 구매를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저는 P3의 정확한 가격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가격으로는 한 잔의 가격이 얘 한 병의 가격보다 비싸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특별한 샴페인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만 출시를 한 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돔페리뇽을 샀나 봐요, 일본에서. 우리 마케팅에 강한 모에 테네시사에서 일본을 위한 샴페인을 출시해요. 그래서 얘는 별칭이 모에 골드? 왜냐면 레이블도 골드, 호일도 골드.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됐고 얘도 20년 이상의 숙성을 거친다고 해요. 이 레이블의 굉장히 재밌는 점은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반 돔페리뇽은 위에 돔페리뇽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모에샹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돔페리뇽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샴페인이죠. 여기까지는 스페셜 에디션이라기보다는 돔페리뇽의 종류 같은 거였고요. 저는 와인 여신이니까 아직 적응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명칭에. 스페셜 에디션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영롱하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모ët 샹동사가 루이비통과 또 한 번 합쳐지면서 이제는 LVMH 그룹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명품 그룹인데 그 그룹이 잘하는 게 뭐예요?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돔페리뇽도 엄청나게 많은 콜라보레이션과 스페셜 에디션 발매를 했어요. 칼 라거펠트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아티스트, 앤디 워홀뿐만 아니라 많은 아티스트들과 쭉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를 했는데 마지막 스페셜 에디션이 레이디 가가예요. 근데 레이디 가가가 조금 재밌는 점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출시가 2021년에 됐어요. 이때 얘도 되고 로제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이때는 로제만 출시를 했어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의 개념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면 레이블에만 살짝 변형을 준 그런 형태였다면 이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이 돔페리뇽사와 레이디 가가가 두 번째 스페셜 에디션을 어떻게 낼지 끊임없이 소통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캠페인의 느낌이 나요. 케이스를 보면 이게 제가 보관을 잘못한 게 아니고 원래도 이렇게 약간 부풀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팽창
뭐 긴장감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를 좀 레이디 가가와 같이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 느낌? 그래서 이번에 신세계에서도 팝업을 크게 했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장점은 이렇게 큰 캠페인을 하면서 뭐 국내 100병 들여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보다는 이 스페셜 에디션이 구매하기가 좀 쉬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고 많은 부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비싸요. 일반 얘보다 비싸요. 제가 08 로제를 그래서 일부러 챙겨왔거든요. 같은 08 로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더 비싸요. 다른 샴페인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 패키지 때문에 저는 그럼 더 주는 건데 이걸 살 가치가 있냐? 이건 정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샴페인으로 보느냐 명품 브랜드의 제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한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페리뇽을 선물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선물을 할 때 이 일반 돈페리뇽보다 이 돈페리뇽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도 기꺼이 구매를 했거든요. 차이점을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차이가 대충 얼마나 나요? 10만 원 정도 날 것 같아요. 달라요. 예쁘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10만 원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근데 좀 이번엔 진짜 좀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출시한 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때는 저 조금 실망했어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샀는데 박스만 조금 다르고 물론 이런 데도 약간 홀로그램이 있어요. 이 정도로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좀 달라진 느낌이 있죠. 제가 가져온 샴페인을 그래도 종류별로 잠깐씩은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 한번 마실까요, 이제? 네, 언제 마시나 궁금해요. 오늘 시음하는 건 뭐예요? 일반 빈티지를 마시죠? 일반 빈티지를 마시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들도 가장 쉽게 사서 마시는 도미일 테니까 네, 이거를 따서 같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대. 그럼 우리 돈페리뇽 12 빈티지를 한번 마셔볼 건데요. 제가 사실 직접 와인을 많이 따는 편은 아니에요. 주로 남한테 따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따주실 분을 불렀습니다. 이거 오픈 좀 부탁드려요. 늘 하시던 대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자연스럽지 않네요. 이 코르크랑 와이어를 처음 발명한 사람도 피에르 페리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별을 마시고 약간 샴페인에 빠져들어서 이걸 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고안하다가 이 코르크라는 것도 처음 만드시고 코르크를 고정하는 이 와이어도 처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네요. 돈페리뇽 정도의 고급 샴페인은 이 잔에 마시지 않아요. 이게 기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잔을 사용하는 건데 고급 샴페인들은 사실 노즐을 좀 느끼면서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노즐을 느끼기엔 좋은 잔은 아니라서. 하지만 그 피에르 페리뇽이 말한 별을 마신다라는 느낌을 느끼기에는 사실 이 잔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기포, 은하수, 버블이 그냥 이거 느낌인데 돈페리뇽이 유난히 예뻐요. 버블이. 드셔보시면 여러분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잔에도 샴페인 마시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더 이렇게 버건디 잔을 좋아하는데 지금 버건디 잔이 마땅한 게 없어서 이거는 샤도네이 잔인데 가져와 봤어요. 그렇죠. 노즈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느껴보실래요? 네. 그걸 맡고 이걸 맡으시면 노즈가 되게 흐릿하게 느껴져요. 어머, 확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코에 느껴지는 그 존재감이 달라요. 고가의 샴페인 기준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근데 엔트리 샴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0만 원 언더의 샴페인을 드실 때 말고 그래도 내가 오늘 분위기를 좀 내려고 기분을 내려고 큰 맘 먹고 한 2, 30만 원 이상의 샴페인을 샀다 하면 저는 샴페인 잔보다는 조금 보울이 있는 잔을 추천드려요.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급 샴페인은 뭐가 달라? 향이 달라요. 향에서 약간 더 복합미가 있고 그 와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고급 샴페인은 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트러스나 과실의 향도 나지만 브리오쉬 향도 좀 나고 향이 되게 복합적인 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다양한 음식과 페어링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샴페인을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돈페리뇽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퀄리티가 좋아요. 점수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제임스 저클린, 우리가 흔히 JS 점수라고 말하는 점수로 2010이 98점, 09가 96점, 08이 95점, 06이 96점, 05가 95점, 04가 97점이에요. 그러니까 95점 이상의 점수대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정도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출시를 안 하는 거죠, 돈페리뇽은. 언제 드셔도 안정적인 퀄리티? 물론 빈티지에 따라서 이건 빈티지 샴페인이기 때문에 맛이 다를 거예요. 향도 좀 다르고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심하고 마실 수 있지 않나. 같이 드시죠. 네. 따라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떤 샴페인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비싼 거일수록 좋아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맞아요. 많은 상품군에서 그렇죠. 근데 와인은 돈이 거짓말은 하지 않거든요. 출살까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자기의 취향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고가 말고 이 샴페인 회사들의 엔트리를 먼저 드셔보시는 게, 하지만 돈페리뇽은 엔트리가 얘라는 점. 그러면 제일 많이 먹는 게 네, 그래도 고급 샴페인이라고 알려진 게 모에샹동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회사고 뿌리도 네네. 같고 네. 뭐가 달라요 둘은? 다 다르죠. 포도도 다르고 블렌딩도 다르고 숙성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모엣은 빈티지 샴페인이 아니에요. 빈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죠? 모엣도 빈티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임페리얼 브리스는 빈티지 샴페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샴페인이죠. 저는 그냥 모에샹동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크게 한번 말해주세요. 제 입맛에 맞지 않아요. 좋은 샴페인입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샴페인이거든요. 모에샹동이 싫다 발언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영상부터? LVMH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저는 모ët 헤네시의 모든 샴페인을 모ët 빼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신님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었는데 네. 오늘 대략적으로 가지고 온 그 빈티지 돈페리뇽의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빈티지 돈페리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대, 로제가 50만 원대, P2가 70만 원대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P3는 정말 가격을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가격이 400만 원대 정도였어요. 400만 원짜리는 케이스도 다릅니다. 굉장하죠? 400만 원짜리 P3? 솔직히 빌려와서 저도 P3 못 마셔봤어요. 빌려와가지고 여는 법을 모르겠지만 빌려주신 분께서 흔쾌히 케이스까지 다 빌려주셔서 보이시나요? 이 금박도 다 금속으로 돼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우리가 고급스러운 걸 사지 않을 거면 돈을 왜 벌고 일을 왜 하고 이렇게 빼는 거였어. 세상에. 이걸 돌리고 있었네. 다르죠? 다릅니다. P3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봐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유튜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와인 여신님? 구독과 좋아요요? 그러면 제일 비싼 거 2개를 들고 구독과 그러자. 좋아요를 구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인이 몇 병 있다고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면 계속 진귀한 와인이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 잘하시는데요? 안녕.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약간 조금 정신이 이상해 보일까 봐 안 하는데 혼자 마실 때는 가끔 이렇게 기포 소리도 들어요. 혼자 있을 때만 꼭 한번 해보세요.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을 사는 순간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순간을 가장 사랑하는 와인 여신입니다. 여신은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기는 하네요.